1화 프롤로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지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 1억, 10억, 100억. 그래도 더 가지고 싶을 것이다. 왜? 10억 대 부자는 100억 대 부자를 부러워하고 100억 대 부자는 1000억 대 부자를 부러워한다고들 하지 않는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200억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00억이 있어도 충분치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것 아닐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지만 다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헤아리다가 수미는 어떤 숫자에서 멈추게 되었다. 더 이상 가늠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1화 수민이 또 1등이야. 쟤 학원 어디 다니니? 학원 안 다녀. 쟤 할머니랑 산동네에서 둘이 살잖아. 이야, 세상 공평하네. 나도 할머니랑 둘이 산동네 살면 1번지등 할 수 있냐? 응, 넌 시조 할머니랑 움막 짓고 살아도 안 돼. 수민은 전교 1등이었다. 어떨 땐 2등. 특별히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호기심은 많았다. 그래서 어릴 때 동네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어버렸다. 국어는 왜 독서논술학원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독서의 득을 많이 봤다. 학습 과학 만화, 한자 만화, 수학 만화부터 재미를 붙이고 곧 글밥이 많은 책도 읽어 제꼈다. 영은 사전을 외웠다. 그림이 함께 있는 원어로 된 영영사전을 뒤적이며 소리내어 읽고 그림을 보고 맞추고 하다 보니 사전에 있는 단어들과 문장 구조가 익숙해졌고 급기야 외우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학은 정석을 몇 회독했다. 그랬더니 학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사실 남들이 학원을 몇 개씩 다닐 때 수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놀잇감도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 가능한 이야기였다. 초, 중학교 때까진 1, 2등을 다뒀지만 고등학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도 국내 인류대는 무난히 들어갔다. 개인적인 이유로 졸업은 하지 못했다. 수미의 인생은 술술 풀리는 종류의 인생은 아니었다. 안 풀리는 사람은 남들 다 하는 졸업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 학점을 관리해놓고 나왔다. 대학을 그만둔 후 회사를 다녔다. 구매팀 1년 계약직이었다. 근무 실적이 좋으면 더 연장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수민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보단 일을 열심히 잘 해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어차피 사회생활은 힘든 거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라 생각하며 버틸 대로 버티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회사 생활은 어렵기만 했고 무언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갈수록 좁아지는 자신의 입지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또라이 상사의 존재는 회사 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 수민에게 배정된 또라이는 평소에도 이성을 참지 못하는 작자였다. 그날따라 위에서 눌리고 와서 이성을 잃었는지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걸다가 결국 수민이 결제를 받으러 갔을 때 화가 폭발한 것이다. 야, 이 쓰레기야. 물결표 사인. 화가 난 또라이는 수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 수민 또한 그간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터지며 그 상사에게 반격을 했고 상사의 갑질적 언행을 감사부에 신고해버렸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수민의 회사 생활은 미묘하게 불편해졌다. 이제 계약 연장은 고사하고 이 업계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곧 다가온 계약 종료일에 수민은 인사팀에서 어떠한 제의도 받지 못하고 계약 종료 처리되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쓰레기가 있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당류의 쓰레기와 전혀 쓸모가 없는 쓰레기. 그 아나무인 상사는 전자이지만 수민은 지금 자신이 후자에 해당되는 쓰레기란 걸 알고 있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스펙과 유도리 없는 성격. 대학교 중퇴여서 학력은 고졸.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자존심도 형성되지 못했던 건지 수민은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번번이 무너졌다. 그래도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노력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번처럼 말이다. 이번만큼은 잘해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근무날, 퇴근 후 친구 안필수와 술을 마셨다.
필수는 이 동네에서 제일 헐렁한 위인이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실속도 없고 걱정도 없는 필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는 게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계약 연장 못했다고? 왜? 뭐, 그렇게 됐어. 수민 멍한 얼굴로 소주를 들이키며 말했다. 하긴 연장돼봐야 별거 있냐. 매번 눈치나 보고. 너 저번 달에도 쓰러졌었잖아. 거 뭐냐, 이석증 도져서. 잘 됐지. 좀 쉬어라. 이석증은 뭐, 나만 있나. 다들 그런 거 몇 개씩은 갖고 살아. 난 없는데? 흑, 근데 내일 네 생일 아냐? 생일 전날 이게 뭐냐? 그러게,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없어, 흑, 백조. 수민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말했다. 잉 물결표 쌓인 백조? 갑자기 뭔 물결표 쌓인 백조여. 물결표 쌓인 물결표 쌓인. 이따가 요 앞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아줄게. 내가 또 인형은 잘 뽑잖냐. 필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짤랑였다. 그 백조 말고. 그럼 생물로? 지랄을 해라. 지랄을 물결표 쌓인. 필수는 백조를 검색하며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다. 아니, 입도 해줘. 입술에서 주르르. 뭐여? 짐 뭐라는겨? 미친겨? 필수는 흘러내린 입가에 소주를 닦으며 소리쳤다. 갱 해본 소리야. 수민 오뎅 국물을 휘 저으며 힘없이 말했다. 어디 돈 떨어지는 일 없나? 이제 지쳤다. 열정, 명예, 번듯한 회사 다 필요 없어. 그냥 건강, 돈, 이거면 돼. 수민은 생각을 속으로 사기며 쓴수를 들이켰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다음날 수민은 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이대로 집에서 죽지 않으려면 어디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았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나오니 막상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생각났다. 거기 한번 가볼까? 많이 바뀌었으려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도시 변두리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뛰어놀며 살았던 시절.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가난해도 불행한 건 무슨 차이일까? 잠시 스치는 생각을 뒤로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 버스를 탔다. 종착지에 도착하니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몇십 년 새 동네는 꽤 개발되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동네를 찾아 걷다가 익숙한 산을 하나 발견했다. 예전에 있던 산과 들을 다 밀어버리고 건물들을 지었나 보다. 그래도 이 산은 남아있네. 작은 산이지만 그걸 시작으로 뒤로 산줄기가 이어져 있었다. 반가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산을 올라보았다. 한동안 사람이 잘 오지 않았는지 등살로 흔적이 희미했다. 수민은 익숙한 방향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나무를 잘라 집도 짓고 소꿉놀이도 하면서 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었지. 옛날 생각이 절로 났다. 공기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조금 더 올라가자 계곡이 나왔다. 이 계곡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계곡이었다. 나무가 옆으로 드리워져 계곡을 덮고 있었고 그 나뭇가지들을 생존력 강한 덩굴들이 촘촘히 감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래에 계곡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수민도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산을 헤집고 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수민은 덮여있는 덩굴 한쪽을 걷어내고 나뭇가지들을 벌려 넓힌 후 계곡 밑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대로였다. 사람 하나 키만 한 깊이의 계곡은 밑이 평평하고 너비가 꽤 넓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 콸콸 흐르지는 않았다. 이쪽으로 꽤 이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릴 때도 끝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알지는 못했다. 햇볕이 위에서 내리쬐어 연두색 이파리들을 통해 상큼한 빛이 계곡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꽤 밝았고 쾌적했다. 곳곳에 잔잔한 풀꽃들이 피어 있었고 큰 돌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탄했다. 시원하고 아늑한 그곳에서 수민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폭신한 이끼가 바닥을 덮고 있었음에도 축축하지 않고 보숭보숭했다. 이대로 여기서 머물고 싶었다. 며칠 여기서 있어 볼까? 그러기에는 가방 하나만 덜렁 가지고 나온 터였다. 예의 모르겠다. 필요한 건 근처에서 사오지 뭐. 며칠간 여기에 머물며 생각을 가다듬는 걸로 방향을 정했다.
우선은 간단한 생필품들과 잠자리에 필요한 것을 사고 무얼 좀 먹어야 했다. 계곡을 걸어 나와 산 아래로 내려갔다. 아까 왔던 길과는 반대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차가 쌩쌩 달리는 곳은 지금 가고 싶지 않았다. 마음이 심란하고 귀도 예민해져 속 시끄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소음이 없는 이곳이 좋았다. 천천히 걷다 보니 멀지 않게 마을이 보였다.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보다 안에 위치했던 안동네라 불리는 곳이었다. 마을의 등장과 함께 어디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을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진해졌다. 커브길을 돌아가자 알록달록하고 거대한 더미가 마을 저 너머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리가 꽤 되는데도 크기가 커 한눈에 보였다. 그렇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수미는 물건을 사러 온 일도 제쳐두고 그쪽으로 가보았다. 이와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진동했고 그 더미의 정체는 조금씩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알록달록한 잡동사니가 섞여 있고 아무렇게나 갖다 부어놓아 무너질 듯 위태해 보이는 쓰레기들이었다. 쓰레기들은 산을 이루어 다른 산들과 함께 산세를 이루는 중이었다. 여기 웬 쓰레기 산이 있지? 수미는 쓰레기 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 보니 별게 다 있었다. 건축 폐기물, 부속품, 장난감, 헌옷, 폐비닐, 생활 폐기물 등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종류가 많았다.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았고 쓰레기 산 아래쪽이나 겉에 있는 것 등은 비교적 최근에 실려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이 동네의 쓰레기 산이라니. 참. 수미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며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마을 쪽으로 향했다. 아까 지나오면서 삼거리에 슈퍼가 있는 것을 봐두었었기 때문이었다. 필요한 거나 빨리 사고 가자. 슈퍼는 꽤 낡아 좋기 몇십 년은 되어 보였다. 간판도 빛이 바랜 지 오래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입구 쪽 유리에는 애플페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양한 카드 가맹점 스티커 사이에 손수 종이에 적어 붙인 글씨였다. 참나, 세상 참 빠르고 좋아졌네. 슈퍼에 들어가니 겉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꽤 넓었고 다양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80대는 되어 보이는 노파가 졸고 있었다. 다행히 사람들이 캠핑을 종종 오는 곳인지 간단한 캠핑 용품을 팔고 있었지만 수민에게 당장 필요한 건 찾을 수 없었다. 수민은 식료품과 몇몇 캠핑 용품을 구매해서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인기척을 느낀 노파는 눈을 살짝 뜨고는 한 손으로 포스기를 들고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못 보던 얼굴인디? 아예, 저 잠시 캠핑하려고 왔어요. 여기 오는 사람 잘 없는데. 땅 보러 옮겨. 땅요? 아니요. 여기 산이 좋아서 며칠 있다 가려고요. 에고 참 무슨 사연이 있어가 여기서 캠핑을 하고 그려. 쓰레기 냄새나는 데서.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쓰레기 바로 옆은 아니고요. 근처의 계곡에서. 노파는 잠시 말이 없었다. 계곡 찾기 힘들었을 긴데 그짝 눈에는 보였던갑네. 아, 네. 천지 평온한 마을인데 갑자기 쓰레기를 누가 저렇게 버려놓고 가서 동네가 좀 시끄러우이. 아, 그래요? 그려. 땅 빌려주니 저렇게 쓰레기를 옴팡 버려놓고 내뺐지 뭐여. 혹시 업자인가 해서 물어본겨. 그놈들 천벌받을 것이여. 나는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구매한 물건을 들고 슈퍼를 나왔다. 식료품과 침낭 정도는 구했지만 당장 텐트도 없고 침낭 밑에 깔 매트도 없고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지. 동네 어디 얻을 데라도 있으면 부탁해서 얻자. 하지만 동네 집집마다 대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보통 농사를 짓는 변두리 동네는 대문도 열려있고 사람들도 밭에 보이곤 하는데 여기는 인기척도 거의 없고 창문도 대문도 다 꼭꼭 닫혀 있었다. 뭐 쓰레기라도 뒤져야 하나. 아까 건축 폐기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장판이라도 주워올까. 지금 다시 다른 곳까지 사러 가기도 그렇고. 며칠만 쓰고 버릴 거니. 이런 생각을 떠올리며 아까 가봤던 쓰레기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필요한 것을 찾아 빠르게 쓰레기 산을 훑었다. 수민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쓰레기로 보이지 않았다. 이건 꽤 좋은 대리석 무늬 장판이네. 두께도 두껍고
이렇게 고급 장판을 아깝게 버리다니. 이거 가져가서 며칠 깔면 되겠다. 수미는 장판을 요령껏 말아 비닐끈으로 묶었다. 여서 필요한 것들을 뭐라도 찾아가야겠어. 수미는 야무진 살림꾼의 면모를 보이며 다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말 웬만한 건 다 있었으니까. 수미는 장판에 이어 이케아 테이블, 감자탕집 라이터, 콜의 한식 그릇 세트, 온나무 칠 수저 한 벌, 테팔 매직핸즈 브라우니 컬러 등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즈의 옷, 소미불, 양말, 속옷, 부속품, 책 등 없는 게 없었다. 참나. 이런 걸 버리나. 하긴 나도 참 많이 사고 버렸었지. 그래도 멀쩡한 건 안 버렸는데. 주운 물건 등을 끌어모아 역시 주운 박스에 담았다. 필요해 보이는 건 모두 담았다. 어떻게 가지고 가지? 걱정은 기우였다. 버려진 외건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빗바르고 찢겨 나가긴 했지만 짐을 싣는데 문제가 없었다. 수미는 외건을 끌고 다시 계곡 쪽으로 향했다. 계곡으로 온 수미는 우선 이끼가 풍성하게 낀 바닥을 골라 주워온 대리석 무늬 장판을 깔았다. 그 위에 역시 주워온 이케아 빨간색 테이블을 올렸다. 너무 튀는데? 연두색으로 가져올 걸 그랬나?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쓰레기 산에서 가구를 선택하려 하는 자신을 어이없어하며 수미는 마저 물건을 풀었다.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폈다. 습해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박스를 뜯어서 불을 피우니 겨우 얇은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다. 나무 토막을 주워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아 가운데에 불 잘 붙는 박스와 장가지 등을 넣어서 붙인 불을 넣었다. 불 옆에 나뭇가지로 기둥을 몇 개 세우고 냄비를 얹을 수 있도록 철망을 얹었다. 덫이 냄비가 딱인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뭔가 분위기 전에. 간단한 3분 요리와 즉석밥을 먹은 후 피곤이 몰려왔다. 산은 해가 빨리 져서 일찍 어두워졌다. 폐비닐을 나무에 걸쳐 텐트처럼 바람막이 용도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침낭을 열고 누웠다. 종일 몸을 움직여서인지 뻐근한 허리가 펴지면서 편안한 느낌의 신음 소리가 절로 나왔다. 에구,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수미는 코를 골았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새소리에 한동안 시달리다 눈을 떴다. 날이 밝아 있었다. 뭔 새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냐. 그나저나 어제 일을 좀 해서 그런가. 참 편하게 잤네.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고 계곡물에 세수를 했다. 오랜만에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니 무언가 묵은 것이 씻겨져 가는 느낌이었다. 산 위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에 얼굴이 기분 좋게 말랐다. 어제 식사를 간단하게 해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팠다. 아침은 쌀로 밥을 지어보았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밥이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밥은 잘 되었다. 어릴 때부터 해봤던 실력이라서 어디 가진 않았다. 밥과 참치캔으로 아침을 먹고 물을 끓여 커피를 태워 마셨다. 여기 커피는 카 별표 쌓인냐. 깔끔하네. 수면 산을 내려왔다. 야외에 있을수록 필요하고 아쉬운 게 많아 외건을 가지고 쓰레기 산으로 다시 갔다. 어제 새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산 옆에 또 작은 산 하나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내뺐다더니 밤에 실어 왔나. 수면 새로 들어온 물건 쪽으로 향했다. 플라스틱도 있고 일회용품도 있고 이번엔 가정용 폐기물을 가져왔는지 생활용품이 가득했다. 이건 뭐야? 채집통이네. 응, 햄스터잖아. 안에는 햄스터 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가 있었다. 누가 이런 걸 버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수면은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쓰레기들을 모아 어제 슈퍼에서 산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쓰레기 봉투로는 택도 없을 양이었지만 말이다. 육체노동을 하니 정신이 맑아졌었다.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수면은 차분히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계곡으로 돌아왔다. 채집통에 든 햄스터 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도 함께. 수면 얼른 작은 동물들이 먹을 만한 걸 찾았다. 다행히 많이 먹는 덩치가 아니라 라면, 부스럭이나 쌀알 등을 주니 잘 먹었다. 며칠 굶었나 보다. 그래도 의리가 있네.
전에 잠시 햄스터 2마리 키웠을 땐 밤사이 한 마리가 잡먹. 수미는 귀여운 햄스터의 잔혹한 행동을 떠올리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미는 물도 마저 넣어주고 자신도 빵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외건에 실어온 것들을 꺼냈다. 오늘 구해온 도구들로 살림살이는 더욱 풍요로워졌다. 얼굴 씻을 수 있는 비누 덩어리,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유행이 지난 옷, 손톱깎이, 나일론 끈 등 사람이 생활에서 유용한 것들이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당분간 살 수는 있겠네. 살림도 차릴 수 있겠어. 수미는 전선을 나무에 걸어 빨랫줄을 만들었다. 주워온 옷, 입었던 옷, 양말 등을 비누로 깨끗이 빨았다. 왠지 때가 더 잘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빗물이 때를 잘 뺀다더니 그래서인가. 다 빤 옷들은 꼭 짜서 빨랫줄에 널었다. 그리고 계곡에 들어가 찬물에 몸을 담그고 냉수마찰을 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참고 몇 분을 앉아있으니 몸에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 입을 옷이 없었다. 아차차. 씻고 나서 입을 걸 생각 못했네. 수미는 몸을 작은 수건으로 대충 닦고 그대로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한 몸을 찬물에 씻고 누우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온탕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개운했다. 수미는 며칠을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쓰레기 산을 정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일을 반복했다. 틈틈이 삼거리 슈퍼에 들러 먹을거리와 쓰레기 봉투를 사서 왔다. 오늘도 마침 음식이 떨어져 삼거리 슈퍼에 들렀다. 할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계산대에 식료품과 쓰레기 봉투를 올려두고 계산을 기다렸다. 바코드에 포스기를 찍으며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오셨다. 그런데 뭐하다 오셨소? 예, 회사 다녔었어요. 회사 다닐 상판떼기가 아닌데. 네. 사마. 어디 매일 팔자는 아니여. 설거지해야 쓰겄구만. 아, 어떻게 아셨어요? 전 요리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더 좋아해요. 설거지도 잘하면 돈 좀 벌지. 돈이요? 어느 식당이에요? 얼마나 주나요? 수미는 귀가 번쩍 뜨여 얼른 물어보았다. 쯧쯧. 눈치가 절에 없으니 회사 생활을 못하지. 무아에서 얼른 물건을 챙겨 슈퍼를 나왔다. 설거지. 맞다. 수면 주방일 할 때도 설거지를 잘했다. 꼼꼼하진 못해도 산더미같이 쌓인 그릇들을 후다닥 해치우는 스타일이었다. 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해결사였다. 아이들이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통에 쉬는 시간에 쉴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고민이 해결이 되면 발길을 끊었다. 그럴 때 수미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뒤처리 전문이었다. 누가 일을 치면 수습을 자처했고 또 조용히 잘했다. 이게 다 설거지의 영역이다. 정말 해볼까? 내가 할 수 있는 설거지는 무엇일까? 다음날 수미는 다시 슈퍼를 찾아갔다. 어제 봤던 노파는 자리에 없고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저 혹시 할머니는 안 계신가요? 오후 파트타이머는 나일세. 인수인계하고 그 할망구는 퇴근했네. 그런데 설거지 자리 알아보러 왔나? 네? 네. 헐,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었나 보다. 말이 나온 김에 수미는 여쭤보았다. 저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무슨 설거지를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미는 얼른 빛이 된 바구니를 손에 들고 진열대로 갔다. 진열되어 있는 물건 중에는 오랫동안 안 팔려서 낡아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다. 대독 유통기한이 임박해 보이거나 오래 진열되어 있어서 빛 바른 것들 위주로 바구니에 담았다. 어르신은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성정을 보니 그런 거 하면 되겠구먼. 네, 자네가 지금 담고 있는 것, 곧 버려질 것들을 담고 있지 않은가. 밖에 나가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을 담아보게. 치울 건 치우고 다시 쓸 건 쓰면서 세상을 설거지해보게. 세상을 설거지한다. 그건 내 자신 없나. 네, 다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을 설거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네. 일단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그릇을 씻고, 세차를 하고, 골목을 쓸고, 이런 것과 같은 일이지.
깨끗이 한다는데 본질이 있다네. 네, 어르신. 그런데 저는 제 단돌이 하고 골목까지는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좀. 사실 골목을 쓴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돈을 벌고 싶거든. 돈에 집중하지 말게. 자네 눈이 카메라라면 돈을 앵글 안에 넣어도 돼. 아웃포커싱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포커싱하게. 설거지 말일세. 내내 물결표 쌓인 어르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돈 버는 자기 개발서에 다 그런 말 해요.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느니. 열정으로 어쩌고 하는 말.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들은 수미는 답답한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체념했다. 어르신이 점쟁이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권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 더 여쭤보는 게 신뢰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계곡에서 캠핑한다던데 근처 쓰레기 산 정리하고 있는 게 자네인가? 네. 그럼 됐네.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쓰리 치워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팔고 그러면 돈이야 저절로 벌리겠지. 예의 물결표 쌓인 어르신. 쓰레기 치워서 소소하게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큰돈 벌긴 힘들죠. 돈을 제대로 벌려면 전통적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을 해야 하고 요즘은 IT업, 콘텐츠 사업 등이 유망하잖아요. 또 사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하고요. 노인은 대화할 의지를 상실했는지 다시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노인은 의자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루이비통 백팩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람아, 세상 돌아가는 것 어찌 그렇게 어둡나. 이 데이터를 좀 보게. 그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KOSIS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여주었다. 여기 보게나. 지금 세계는 이런 재활용에 대한 시장이 커가고 있어. 2050년이면 600번 지조가 넘는 시장이 된다고. 이걸 선점하면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여 꽤 괜찮은 돈벌이가 될 걸세. 이미 이 시장을 눈치챈 업체들은 발빠르게 나서고 있지. 나 참 젊은 친구에게 별걸 다 말해야 하는구만. 노인은 혀를 찼다. 숨도 기가 막혔다. 이런 시장이 있는 것도 몰랐고 이 어르신께서 이런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젊은 사람이 성정이 좋구만. 비록 빠르게 이런 정보는 캐치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정은 타고나는 것일세. 설거지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야. 쓰레기 산 치우는 게 기특해서 내 한마디 한 거니 그리 알게. 힘든 일 있으면 종종 찾아오게. 아이패드 사놓고 카트라이터만 했는데 오늘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사용하니 좋네 그려. 할아버지는 껄껄 웃더니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사업 초기에는 이 앱이 도움이 될 걸세. 몇 가지 정보만 기록하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네. 한번 깔아서 써보게. 수미는 어르신이 소개해준 앱을 얼른 받아 적고 가게 문을 나섰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준다. 수민도 아낌없이 받았다. 비록 쓰레기 산에서 받은 쓰레기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쓰레기 산을 치우는 것은 의미 있지만 이제 슬슬 어떻게 살지 자신의 삶도 모색을 해야 한다. 정말 쓰레기 사업을 해볼까? 어르신이 알려준 앱 이름이 적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수미는 계곡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마련해둔 곳은 당분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곳에 종종 오고 싶었다. 그래. 지금 떠나더라도 종종 와서 쓰레기 산을 정리하자. 계곡으로 가서 정리할 것도 없지만 물건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아 싸두고 기니피그와 햄스터만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그렇지만 꿈이 아니었다. 거기에서 보냈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매캐한 쓰레기 냄새도 아직 코끝에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어르신이 알려주신 종이가 내 손에 있다. 햄스터와 기니피그도. 수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손을 씻었다. 청소를 하면 손이 더러워지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 어르신이 알려주신 것처럼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집을 치웠다. 평소에 청소는 열심히 하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은 정갈한 마음으로 구석부터 쓸었다.
먼지가 꽤 많았다. 바닥을 닦고 가구들도 닦았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아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말끔해진 방을 보자 기분이 괜찮았다. 뭐, 청소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 그리고는 언젠가는 입어야지 했던 옷들 중 정말 택도 없겠다 싶은 것을 골라냈다. 몇 가지를 골라낸 것만으로도 행거에 걸려있던 옷이 확 줄면서 꽤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 옷은 몇 년 전에 세일할 때 득템한 거. 이 옷은 몇 번 입다가 금방 작아져서 못 입고, 이 옷은 모두 사연이 있고 멀쩡한 옷이라 버리기가 아깝다. 입던 옷 누구 주기도 그렇고 줄 사람도 없다. 수면 옷감이 낡은 것은 버리고 그나마 괜찮은 것은 한쪽에 쌓아두었다. 주변 정리가 얼추 되었다. 기니피그가 소리를 내기에 배고픈 것 같아서 쌀과 물을 조금 주었다. 햄스터에게도 준이 볼때기가 터지도록 입안에 쑤셔 넣는 모습이 귀여웠다. 빨리 좀 넓은 집을 만들어 줘야겠네. 청소와 밥 주기가 끝나자 수미는 어르신이 알려주신 앱을 깔아보았다. 앱은 사업 플랜을 짤 수 있는 앱인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었다. 앱을 실행시키고 첫 화면에서 나의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는 란이 나왔다. 사업 취지. 첫 칸부터 막혔다. 사업을 할지 말지도 아직 확신이 안 섰는데 취지라니. 무엇을 할지도 아직 모르는데. 어르신이 쓰레기를 추천해 주셨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업이 있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세상을 치우는 일, 세상을 만드는 일, 세상을 교육하는 일 등. 세상을 치우는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쓰레기를. 예의 모르겠다. 일단 쓰면서 생각해보자. 사업 취지 쓰레기 처리. 세상의 쓰레기 중 재활용과 재활용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음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사업 분야, 사업 목표, 해당 분야 경력, 질문은 꽤 많았고 계속 이어졌다. 평소 관심 있는 분야, 특기, 성격, 취미, 예인 유무, 예인, 이런 것도 적어야 해? 적기가 망설여졌지만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플랜이 완성될 수도 있으니 적기로 했다. 그 뒤로도 시시콜콜하고 의아한 질문들이 한참 이어졌다. 끝으로 목표 금액을 적는 란이 나왔다. 목표 매출, 목표 순수익. 수민 여기서 얼마나 적어야 할지 몰랐다. 아직 시장 규모에 대한 지식이 없기도 했고 매출과 수익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숫자에 대한 감각도 없는 편이었다. 예의 모르겠다. 어차피 뭐 적기만 하는 거니까. 목표 순수익을 100조로 적고 필수동의 사항 몇 가지를 체크하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앱 사용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화면을 넘기고 오늘 날짜의 스케줄을 입력하려고 보니 잠시 후 알림창이 떴다. 회사명 트래시 트레저. 사와 회사명 트래시 트레저. 귀하께서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명 트래시 트레저가 지정되었습니다. 세부 아이템과 목표 금액은 제시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두리스트와 필요 업무 등이 자동으로 스케줄에 업로드됩니다. 기재되어 있는 계획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헐, 회사명은 아직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서비스도 되나? 인공지능 급이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뭐? 트래시 트레저. 쓰레기 보물. 그게 뭐여? 좀 이상한데. 앱에서 알려준 회사명을 말하자 필수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입장을 바꿔서 네가 어떤 물건을 샀다고 쳐. 쓰레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그걸 보고 사고 싶거든. 일리가 있었다. 필수에겐 캠핑 가서 겪은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회사명이 마땅찮아서 의견을 구하고자 물었던 것이다. 뒤에 보물자도 붙었잖아. 그래도 좀. 그나저나. 너랑 어울리기는 하네. 사실 수미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평소 안 입는 옷이나 물건 등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심지어 과자 봉지도 디자인이나 재질이 좋은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벽에 붙여두고 간단한 메모를 수납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길을 가다가 보이는 폐가전, 기계 부속품들, 테이크 아웃용 번들, 일회용 컵, 종이 가방, 포장지나 포장 박스,
등이 집안에 쌓여 있었다.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 같으니라고. 제대로 구실을 하는 게 없어.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은 버려. 쓸데도 없는 걸 모아놓고 앉았어. 그렇게 모아두는 걸 특히 부치는 싫어했었다. 텔레비전엔 병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남들이 버리는 물건을 주워오는 사람이 나온 적 있었다. 수미는 그 정도까진 아직 아니었다. 다만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는 잘 쓰일 수 있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 이름 참 내게 딱이네. 수민 이 이름을 쓰기로 결심했다. 플래너 앱을 열고 오늘 날짜를 보려는 순간 팝업창이 떴다. 아이템 헌옷. 매출 목표액 1000만원. 헌옷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라는 거야? 1000만원치를 팔라고? 1000만원이야 뭐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으니 난감하네. 사실 헌옷이라면 차고 넘쳤다. 아까 방 정리하면서도 꽤 나왔고 동네 헌옷 수거함에도 늘 헌옷이 넘쳐나 수거함 위까지 쌓여있곤 했다. 헌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만들던데. 냉장고 손잡이 커버라든지. 일단 오늘 버리려다만 내 옷으로 뭘 좀 만들어 볼까. 수미는 구석에 밀쳐둔 헌옷들을 꺼냈다. 흰색과 푸른색 티셔츠가 눈에 보였다. 냉장고 손잡이 커버? 쿠션? 발매트? 마땅한 것이 없어 고민하다 물끄러미 햄스터를 바라보았다. 햄스터 옷을 만들어 볼까? 잠깐, 햄스터가 옷을 입었었나? 입은 것을 본 적이 있던가? 입을 수가 있나?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생각난 김에 뚝딱 만들어서 한번 입혀보기로 했다. 바느질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종종 단추를 달거나 바지 밑단 올이 풀렸을 땐 간단하게 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옷을 편편하게 펼쳐서 대충 햄스터의 사이즈에 맞게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간단한 디자인으로 해야겠다. 앞판 뒷판을 만들어 붙이면 티셔츠처럼 되겠지? 소매는 잘 못 만드니 민소매로 해야겠어. 대충 러닝셔츠 같은 모양을 그려 오렸다. 앞판 뒷판을 붙여 바느질을 하고 뒤집었다. 옷이 작으니 바느질이 금방이네. 이제 입혀볼까? 햄스터는 먹이를 양볼에 문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수미는 햄스터에게 티셔츠를 입히려고 했지만 햄스터 머리에 옷이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옷이 잘못했네. 수미는 옷의 목 부분을 가위로 조금 더 잘랐다. 그리고 다시 머리 부분을 넣어보니 들어갔다. 몸통에 털이 있어 티셔츠가 보기 좋게 빵빵해졌다. 파란색의 티셔츠가 잘 어울렸다. 와, 너무 귀여워. 물결표 사인. 깨물어주고 싶었지만 깨물릴 수가 있어 그러지 않기로 했다. 내친 김에 티셔츠를 하나 더 만들어 나머지 햄스터에게도 입혀주었다. 커플틴의 물결표 사인. 티셔츠로도 귀여웠지만 귀여움의 정점을 찍고 싶었다. 무언가 포인트가 필요했다. 모자를 만들어 주면 예쁠 것 같은데 모자는 만들기 어려워 보였다. 대충 흰색 옷을 잘라 원통형처럼 만들고 턱에 걸 고무줄 끈을 달았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햄스터 머리에 얹어 끈을 턱에 메었다. 역시 예상대로 귀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 제대로만 만들었다면 더 예뻤을 것이었다. 얼른 사진을 찍었다. 푸른색 티셔츠에 흰색 모자를 쓰니 마릴룩 같았다. 기니피그도 서운해하겠는데. 햄스터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본 기니피그는 고개를 흔들었으나 턱살이 두꺼워 수민의 눈엔 끄덕이는 것으로 보였다. 끄덕이는 거야? 좋아 좋아. 연습도 했으니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어. 실력 발휘 좀 해볼까? 기니피그는 더욱 세차게 흔들었으나 수민의 눈엔 좋아 발광하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옷이 좋을까? 기니피그는 주로 등을 보이니 등이 화려한 옷이 좋겠어. 수민 얼른 작업에 돌입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웠다. 옷중에서 얇은 흰 남방을 펴서 날개를 그려서 잘랐다. 등을 거에 덮는 드레스를 만들고 날개를 달았다.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아기들이 쓰는 귀여운 보닛을 만들었다. 소질이 있는지 보닛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웠다. 기니피그야, 귀가 너무 작잖아. 토끼같이 귀여운 귀를 만들어 줄게. 물결표 사인. 수민 보닛에 긴 귀 2개를 만들어 붙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기니피그에게 목에 줄을 묶어 옷을 입히고 보닛을 씌웠다.
너 귀여운 건 알았는데 옷까지 입으니 연예인 아니 연애. 돼지 해도 되겠다. 잠깐만. 돼지였나? 쥐였나? 수미는 흔들리는 상식을 뒤로하고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 찍을게 물결표 사인 찰칵. 수민 사진을 SNS에 올렸다. 곧 필수에게서 댓글이 달렸다. 뭐한 거임? 쳐 돌았음. 수민은 가볍게 무시하고 곧이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댓글을 읽어나갔다. 깍. 귀여워요. 이거 어디 팔아요? 혹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햄스터 키울래요. 저희 집에 햄스터 20마리 있는데 주문하고 싶어요. 헐 물결표 사인. 20마리? 무슨 햄스터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아, 그랬다. 햄스터는 번식력이 좋았다. 이게 그렇게 예쁜가? 단체복 주문 들어오게 생겼네. 수미는 만들고 남은 천으로 여벌의 티셔츠를 만들었다. 햄스터는 등발이 다 비슷하겠지? 티셔츠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혹시 좀 큰 놈들은 쫄티처럼 입으라 하지 뭐. 내 티셔츠 하나로 햄스터 티셔츠 20벌은 넘게 나오겠는데? 티셔츠 하나에 5,000원치고 20벌이면 1000번지 00만원. 티셔츠 2,000벌은 팔아야 1,000만원 달성이네. 1,000만원 만만한 줄 알았는데 2,000벌을 팔려니 막막하다. 만둬도 이게 다 팔릴 수 있을까? 티셔츠 하나에 15분 정도 걸리면 하루에 30벌 생산 가능하고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 주 5일 근무하면 한 주일에 110벌 슬래시 2달 정도면 1000번지벌 만들 수 있을 터였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너무 오래 걸려. 나의 푸념에 필수가 답했다. 그거 진짜 하려고. 응 물결표 사인 첫 번째 티셔츠로 만든 건 다 팔렸어. 그럼 너 혼자 만들 게 아니라 어디 재봉틀로 뭘 만드는 곳에 부탁혀 물결표 사인. 그럴까? 수면 곧 동네 초입에 위치해 있는 공방을 떠올렸다. 홈대션 및 옷을 만드는 공방으로 몇 년 전에 소소하게 개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장사가 잘 되지 않지만 그나마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몇 명의 동네 아줌마들이 사랑방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락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재봉틀을 끼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물결표 사인. 어서오세요 물결표 사인 무슨 일로 오셨어요? 185cm의 장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방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천천히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의뢰할 아이템을 말했다. 햄스터 옷이요? 호 물결표 사인. 저쪽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던 한 무리의 여성들도 키득키득 웃었다. 부끄럽지만 수민은 핸드폰 화면을 열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수민을 맞이했던 공방장은 핸드폰 화면을 주시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의상이 있었으며 입은 모습은 꽤 귀여웠다. 아이고 물결표 사인 귀여워라 물결표 사인 이렇게 귀여우면 사 입힐만 하겠네. 그런데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예. 그 손으로 이 작은 걸 어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동물옷은 우리도 안 만들어봐서 물결표 사인 뭐 그래도 어렵진 않아 보이네요 물결표 사인. 햄스터 옷은 처음이라 황당하기도 할 것이었다. 이런 일을 처음 추진하는 수민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목표가 정해지니 이를 추진하는 능력이 생긴 듯했다. 공방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견적을 내보겠다고 했다. 그럼 하시는 걸로 알고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날 공방장과 함께 옷감, 디자인, 사이즈, 수량, 비용 등에 대해 회의를 했다. 의뢰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거의 준비된 게 없었다. 공방장도 원데이 클래스나 홈패션 제품을 소량 제작 위주로 해왔던 터라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처음이라 기본적인 것만 정했다. 자재는 제공하기로 하고 티셔츠와 원피스, 머리에 쓰는 보닛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 물량은 최소한으로 잡고 판매량을 봐서 추가 주문하는 것으로 했다. 그때 알림이 왔다. 오와 옷이 안 들어지는 동안 수미는 본격적으로 판매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거 장사가 될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시장도 커 보이지 않는데 다른 것을 만들 걸 그랬나? 어쩌다 햄스터 옷을 만들게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 옷을 할 걸 그랬어.
거기도 이미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아이템 선정이지만 이미 제작을 하고 있으니 이제 걱정은 접어두고 판매에 열을 올려야 할 터였다. SNS로 홍보하고 햄스터의 착샷을 올리니 걱정은 기우였다. 티셔츠는 꽤 잘 팔렸고 너무나 간단하게도 목표한 매출을 곧 달성할 수 있었다. 한차 목표였던 금액이 달성되는 순간 플래너 앱은 알림을 보내왔다. 목표 매출 1000만원 달성. 화려한 매출 달성 축하 퍼포먼스 그래픽이 나타나 핸드폰을 뒤흔들었다. 플래너 앱용 칭찬 스티커와 함께. 뭐야? 난리 났네. 근데 지금 스티커 준 거야? 참 잘했어요 이거야? 유치하게. 황당했지만 기분은 꽤 괜찮았다. 초등학교 때에도 칭찬 스티커를 받은 일이 거의 없었다. 좋았던 성적과는 달리 생활 습관이 안 잡혔던 수민에게 50개의 스티커로 포도송이를 채우는 일은 그림의 떡이었다. 지금 받은 흰색 바탕에 문양이 있는 스티커는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은근히 뿌듯했다. 목표 금액을 달성했지만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니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어차피 헌 옷을 활용할 것이고 세탁 및 소독도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 자재비는 크게 들지 않았다. 헛옷의 옷감이 제각각 다르고 또 작은 공방이라 대량 생산은 어려웠다. 한 개의 디자인당 이 물결표 쌓인 30개 정도의 재고량 보유를 목표로 계속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판매했다. 햄스터업계 SPA 의류라고나 할까?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었으니 그 시장은 존재해야 했다. 쓰레기산에서 주워온 햄스터들은 본의 아니게 패션 모델이 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름도 없었는데 댓글로 팬들이 지어주었다. 햄과 치즈. 햄과 치즈는 가만히 있어도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 잠을 자도 먹어도 세수를 해도 물을 마셔도 어느 각도에서든 귀여운 사진이 나왔다. 캬, 부럽다. 나도 가만히 있어도 사랑해주는 사람 어디 없나. 이 사업을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요즘이었다. 혼자서 고뇌해야 하는 일이 늘어났고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지만 여유가 없었다. 패션 사업은 유행이 빨라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티셔츠와 다른 원피스도 인기 품목이었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은 최근 출시한 수의였다. 몇 년 전에 할머니께서 여름에 입으라고 주신 헐렁한 삼배 티셔츠를 잘라서 만든 것이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는데 반려동물 호텔, 학교는 물론이고 반려동물 보험이나 장례 문화가 그것이었다. 전용 납골당이 생기고 함과 수의도 함께 구매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추세를 타고 수의가 꽤 팔리게 된 것이다. 햄스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1에서 3년 정도이다. 따라서 수의는 제법 필요했다. 뭐라고요? 수요? 참 얄궂네. 그걸 누가 입힌다고. 그러나 막상 예약자 명단을 보자 공방장은 오히려 본인이 더 제작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럴 게 아니라 검은색, 분홍색 등 다양하게 만들어서 취향껏 장례하게 합시다. 물결표 사인. 공방장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럴까요?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며 제작하니 사업성이 생기고 예상보다 판매 기간도 길어져 옷감에 대한 수급이 필요했다. 그럼 헌 옷을 대량으로 수거해야 하는데 공방장과의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니 걱정도 아니란 듯 말했다. 뭘 그런 걸 고민해요. 물결표 사인. 이 동네 것만 모아도 엄청날걸. 헌 옷 수거함이 매일 미어터지는데 동네 아줌마들한테 말하면 몇 트럭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감당 안 된다고 말하지나 말아요. 정말 그랬다. 공방장이 부녀회장에게 말했더니 삽시간에 헌 옷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들 동네에서 애 키우며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다.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수거되었다. 곧 헌 옷을 몇 톤이나 얻을 수 있었다. 이 동네 헌 옷은 싹 다 모았다. 얼룩이 있는 것들, 너무 낡은 것들 등을 제외해도 당분간 햄스터의 옷을 만들기엔 충분했다. 헌 옷 수거함 업체는 최근 들어 수거량이 급감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거함을 설치한 이래 이런 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빈 트럭을 몰고 동네를 빠져나가는 일이 많았다. 햄스터 옷을 만드는 일 자체는 공방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 공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하고 감각이 있어서
작은 규모지만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막힘이 없었다. 회의를 마치고 슬쩍 둘러본 공방에는 동네에서 마주치던 낯익은 얼굴 몇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명은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다. 오후 4시쯤 마치는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초등학교는 일찍 마쳐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다 결국 아이 교육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필수가 얼핏 말해준 것이 떠올랐다. 아이고 많이 컸네. 누구? 쟤. 몇 년 전에 실종되어 가지고 전단지 붙고 경찰들 동원돼서 동네 샅샅이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찾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심심한 동네에 실종될 일이 뭐 있다고. 말도 마 학원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만난 사람 따라갔다잖아. 큰일 날 뻔했지. 학원에 안 가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냐. 자주 빠져서 그러려니 하고 연락 안 했대. 애 엄마가 충격 먹어서 일도 그만두고 여지껏 애끼고 다녔잖아. 그때가 4학년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쯤 중학생이겠네.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도 결혼해서 애도 낳고 예쁜 마누라랑 알콩달콩 살고 싶다. 물결표 사인. 난 힘들겠지. 그나저나 저분 참 맘고생 많이 하셨겠네. 상념에 빠져있던 순간 팝업창이 떴다. 아이템 헌옷. 목표 금액 1억 원. 아이템은 갖고 목표 매출 금액이 1억 원으로 바뀌었다. 1억 원. 헐, 이걸 어떻게 달성하라는 거야. 이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꼭 예배 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수미는 망설였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 정해서 할까? 헌 옷은 웬만큼 한 것 같은데. 이대로 쭉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앱은 사실 여러모로 편리했다. 플래너가 대표적인 기능이고 시트, 메일, 연락처, 재무제표, 사업 목표, 마케팅 분석 등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과도 호환도 뛰어났다. 앱 자체의 기능은 뛰어났지만 목표 금액은 동의할 수 없었다. 왜 수정이 안 되지? 삭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지. 새 파일을 열어서 따로 기록하자. 수미는 사업 목표 메뉴에 체시트를 열어 아이템과 목표 금액을 기록했다. 햄스터 옷으로도 계속 만들 수도 있지만 마음먹은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럼 다른 반려동물 옷을 만들어 볼까? 개와 고양이 옷은 이미 치열할 텐데. 찾아보니 역시나 개, 고양이 품목은 시장이 큰 만큼 다양한 제품이 넘쳐났고 합리적인 가격에 예쁜 디자인들이 많았다. 공방은 수작업이라 이 정도로 단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옷들이 많은데 헌 옷으로 만든 가격대 있는 옷이 눈에 들어오겠어. 무언가 부가가치가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다. 오늘 업무를 체크하기 위해 플래너 앱에 오늘 날짜를 터치했다. 업사이클링 사업성 검토. 업사이클링? 이게 뭐지? 리사이클링은 들어봤는데. 인터넷 창을 열어 검색해보니 업사이클링에 대한 꽤 많은 정보가 나와 있었다. 저는 리사이클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용어로 대체된 것 같았다. 리사이클링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업사이클링은 의미를 더 부여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한 거구나. 조금 더 찾아보니 업사이클링 제품은 다양했다. 폐연 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었네. 포장 상자로 노트 커버를 만들었잖아. 포장 상자나 폐연 수막에 찍힌 브랜드는 훌륭한 디자인이 되어 주었다. 지역별로 업사이클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결표 사인. 벌써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 물결표 사인. 수미는 플래너 앱이 제시한 헌 옷을 떠올려 보았다. 헌 옷은 나름의 이야기가 있어. 자신이 아꼈던 옷이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버려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낡아서일 수도, 유행이 지났을 수도 있어. 그럼 버리기 아깝잖아. 그런 옷들을 모아서 작은 인형 옷을 만들면 어떨까? 의미 있는 옷들을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작게 만들면 보관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은 장식물이나 기념품이 될 거야. 수미는 다양한 사례를 찾기 위해 폭풍 검색을 했다. 그러다가 인형 옷을 만드는 유튜버를 찾았다. 부러울 정도로 솜씨와 감각이 좋았다. 햄스터 옷을 겨우 만들어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똥손이었던 수미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유튜버에게 헌 옷으로 인형 옷 한 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자신의 어머니가 입으셨던 원피스 한 벌을 가져와 인상착의와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고 헌 옷을 보내주었다. 흥미로운 작업인데요. 패션은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분위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맞춰 드릴게요.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수민은 배송된 인형을 받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